여러분들의 똑똑한 웨딩을 도와드리는 30대 남자들의 웨딩 수다. 웨딩 톡톡! 결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웨딩 톡톡. 저는 축가 전문 중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웨딩 톡톡.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결혼식 사회 잘 볼 수 있을까인데요. 박종근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을 위해 결혼식 사회 꿀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혼식 사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결혼식 사회, 일단 그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잘 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먼저 결혼식 식순부터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혼식 식순,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하객으로 참석은 해봤지만 참석해서 내 결혼식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식 식순을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혼식 사회를 보려면 식순부터 아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혼식 식순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결혼식 사회 잘 보는 방법, 그 첫 번째 스텝 시작할 건데요. 결혼식 식순, 결혼식의 종류부터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례가 있는 예식, 그리고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주례가 있는 예식은 주례 선생님이 계시죠? 주례가 없는 예식에는 주례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옛날에는 주례가 있는 예식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주례가 없는 예식이 트렌드가 돼서 주례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례가 있는 예식 식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식순은 일반적인 샘플 식순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대로 모든 결혼식이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식마다 신랑 신부님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식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주례 있는 결혼식 식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계식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양가 어머니께서 화촉전언을 하시죠. 주례 선생님이 등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주례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례를 맡아주실 박종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례 선생님께서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서장 어쩌고 저쩌고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리해주신 주례 선생님을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례 선생님도 올라오십니다. 주례 등단 후에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합니다. 신랑 신부 맞절 하면은 같이 인사를 합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후에 혼인서약이 이루어지는데요. 혼인서약이 뭘까요? 혼인서약.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하는 게 혼인서약입니다. 주례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실 거예요. 신랑 누구누구 군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하면 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혼인서약이 되겠죠. 자, 혼인서약 이후에 반지 교환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혼 예물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성혼선언이 진행되는데요. 이 성혼선언, 혼인서약과 혼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혼인서약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고요. 성혼선언은 방금 약속을 했으니 이룰 성자의 혼인 혼자, 그래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 즉 발표를 하는 것이 바로 성혼선언이 되겠습니다. 성혼선언문은 주례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십니다. 성혼선언이 끝나면 주례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례사를 마치면 축가가 진행됩니다. 축가 이후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내빈께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를 한 후에 내빈께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빈께 인사드릴 때는 신랑 신부만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양가 혼주께서도 함께 나오실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진까지 진행을 하면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겠죠. 참 쉽죠? 자, 결혼식 주례 있는 예식과 주례 없는 예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례 없는 예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례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요. 주례 선생님이 하셨던 부분들이 빠지거나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계식선언을 하고요. 화촉점화를 진행하고 주례가 없으니 바로 신랑 신부 입장이 됩니다. 맞절하고 혼인서약을 하는데요. 혼인서약 주례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신랑 신부님이 낭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서약서를 딱 들고 나 신랑 누구누구 군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하게 되겠죠. 혼인서약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혼인서약서 샘플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혼인서약 이후에 뭐 반지교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혼선언 진행하는데요. 주례 선생님 역시 안 계시니까요. 성혼선언은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대신 낭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가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올라오셔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혼선언문 낭독할 사람 없다고 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필수예요. 성혼선언 직후에 덕담이나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주례사를 대신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실 분이 마땅치 않다면 이 부분 생략하셔도 되고요. 하실 분이 계시다면 뭐 아버님이 하시는 경우, 어머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한번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축가, 부모님 내빈께 인사, 행진까지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이때 부모님과 내빈께 인사하는 순서에서 멘트를 사회자가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례 있는 예식에서는 주례 선생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요. 사회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례가 없는 예식에서는 당연히 사회자가 해야겠죠. 이 부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례 없는 예식, 주례 있는 예식 식순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하셔야 될 게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결혼식 사회, 축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셔서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 친구들의 결혼식, 사회, 축가 완벽하게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